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자, 일전에 세종, 하긴 뭐 세종은 항상 방송을 진행을 할 때마다 굉장히 뜨거웠었죠. 그 핫하디 핫한 세종에서 이제 또 나오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보실게요. 자, 여기는 이제 다음 부동산 나와 있고, 일전에 리첸시아 파밀리에서 했었던 거 이제 그 옆에 블록이에요. 바로 옆에. 그리고 세종 자이더 시티, 여기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있는 행정 중심 복합도시 6-3 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M2 블럭. 그래서 이제 여기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뭐 여기 위에 그 세종 필드 골프장이 있는 것은 뭐 그렇게 큰 메리트는 아니고요. 골프가 저변 인구가 많이 늘어나긴 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필드 나가신 분들이 또 막상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골프장 조망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강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북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골프장이 이제 남쪽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은 상당히 좋았을 텐데 이제 그 점이 좀 아쉽죠. 예를 들어서 동탄에 있었던 프레스티지, 예,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처럼 이제 아래쪽으로 해서 쭉 자리 잡고 있고 그러면은 상당히 뷰가 좋았을 텐데 이제 그게 대자가 안 나왔고 이제 그게 좀 아쉬운 거고. 여기서는 그래도 다행히 요 밑에 이렇게 조금 녹색 공간 그리고 이제 방축천 공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괜찮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완충 공간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조망 가시거리가 이제 조금 더 나와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라인 따라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가는 남동향 요쪽 라인이라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또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더라, 학교가 들어가나 뭐 관공서가 들어가나 하나 뭐 드라인 들어갈 건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높은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요 사이로 해서 빠져나가는 조망이 있다면은 그래도 조망이 꽤 길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결국 신도시는요 다 이제 요런 것처럼 아파트 숲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이제 다 조망 가시거리를 확보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의 공간들이 좀 더 있다는 거, 그런 점들이 상당히 큰 강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자, 6-3 M2 블럭 요거는 23년도 12월 달에 입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요건 좀 빨리 진행을 하는구나.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 분양이 995세대. 예, 그리고 이제 신동아랑 동부 센츄레빌, 그리고 계룡이 리슈빌이죠, 아마 리슈빌. 예, 이렇게 해서 고만고만한 애들 셋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을 하는 거구나 이게. 예. 그래서 이제 14개 동이 들어가고 가장 높은 층은 29층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난방이고 건폐율이 17%. 네, 이 정도에서 뭐 한 17% 정도까지는 낮아지게 좀 나와야죠. 예, 그래야지 좀 널찍널찍하게 좀 아파트가 좀 나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보시고요. 그리고 대표 홈페이지 이제 조금 이따 볼 거고, 여기는 자, 84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한 4억 2천 정도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4억 2천 정도면은 84가 4억 2천이야? 너무 싼데? 잠깐만,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싸? 예, 굉장히 하여튼 싸게 잘 나와 있는 타입이고, 이게 이제 단지 배치도인 모양인데 이렇게 봐서는 굉장히 좀 안 보이죠. 예, 어려워 보이고, 여긴 지금 현재 세종시 177개의 단지들 중에서 1위, 랭킹 1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그런 인기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당연히 투기 지역이고 청약에 대한 환경이 아무래도 조금 바뀌겠죠.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예전에 진행을 했던 것들이 뭐 31대1 나오고, 이건 2년 전에 거니까 좀 그렇다. 요거 한번 봐볼까요? 세종 자이더시티. 자이더시티 같은 경우는 1350세대 조금 더 크고, 이제 요거는 훨씬 더 앞쪽에서 진행을 했지만 요거는 24년도에 입주를 예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84가 4억 7천이었었는데 아무래도 뭐 요쪽은 일반 민영 같지 않아서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오고, 당첨 가점이 65점이 나왔구나. 그리고 여기가 300대1 뭐 1200대1 나왔으니까 요번에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겠는데, 이제 문제는 공사에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공공으로 해서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그런 점이 아무래도 자격 기준이나 이런 거 따라갖고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다른 내용들이 16% 나와 있구나. 16%. 건폐율이 여기 같은 경우 사실 요거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건폐율이 그 아파트 동간 사이나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면적들이 있는지에 따라 가고 이제 좀 달라지죠,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공간들이 나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죠. 이것 또한 뭐 16%, 17% 그러면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금액은 더 훨씬 더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태고, 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대지 면적은 5만 제곱. 방송할 때 보면 다 5만 제곱이에요. 예. OP 아닌 다음에 거의 다 5만 제곱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5만에서 5만 8천 정도. 예. 그리고 건폐율 17%면 낮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13% 정도까지 나가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좋은 데죠. 예. 그리고 여기 59AB 그리고 74AB 84AB 그래서 5984 기본 공식에다가 중간에 낀 평형에서 넣어놓고 5구짜리로 해서 아무래도 477개랑 250개 넣는 거 봐서는 이게 5구 타입이 주력으로 해서 나가는 물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7484는 거의 다 세대수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펜트는 없어요. 안단테 뭐 느리단 얘기죠. 예. 저도 체르니 40번까지 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아는데 안단테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뭐 두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이만큼의 녹지 공간이 있고 이제 골프장 얘기하는 걸 거고 이제 여기에 M2 블록으로 해서 이제 들어간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사이에 이제 녹지 공간이 좀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이고 저층에서도 그래도 좋은 조망 녹지 공간은요 고층에서는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은 창문 열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지 않는 이상은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4, 5층 정도에서 뭐 나가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예,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아, 그렇지. 초등학교랑 여기 유치원이 들어가는 거였었구나. 그죠? 예, 그리고 옆에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신도시 도시개발 계획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다가 학교나 이런 거 좀 몰아놓고 이제 주변에다가 아파트에서 이제 삥 둘러치는 구조, 동탄도 그렇고 이제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뭐 이택지 같은데, 예.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나와 있고, 종교시설, 이거는 이제 뭐 교회란 얘기고, 여기 이제 폐기, 뭐 그런 걸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이것까지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번 시간에 좀 보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평면도 그리고 이제 단지 배치도 이제 그쪽으로 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거 세종에 관련된 것은 지난번에 방송을 또 여러 개 했었기 때문에 그거 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나 여기나 어차피 뭐 교통은 다 똑같으니까 설명할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 단지 공공인데 무슨 또 브랜드 소개가 있냐? 희한하네. 여유로운 삶의 템포. 예, 원래 충청도가 좀 느리긴 합니다. 그죠? 예. 저도 충남 사람이지만은 하여튼 좀 그래요. 자, 하여튼 그렇고 이제 단지 안내 뭐 특별한 건 없고 이런 거는 어디 가나 얘기는 다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공원 나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단지 정문일 것 같고 단지 내 지상 주차장은 요즘 다 없습니다. 예, 그게 있으면 난리 나죠. 말이 안 되니까. 아이고야, 이거는 눈이 어지러워서 이거 뭐 보겠나, 그죠? 여기에 이렇게 막 어지럽게 이런 건 지금 여기서 그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자, 여기 26층, 29층, 그리고 502동 같은 경우는 16층까지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가 좀 제각각이구나. 이렇게 되면은 생각해 볼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는 아마 복층으로 나와 있겠죠, 그죠? 예, 요거 이제 층수가 좀 두꺼우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면도 보십시오. 예. 59A 477개 주력으로 나가는데, 자, 59A 타입인데 요즘은 공공에서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4베이 판상형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햇살이 쫙쫙쫙쫙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방 4개에 있는 모든 방들이 다 햇살, 채광이 다 좋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1, 2, 3층에서는 이렇게 뭐 테라스, 베란다 공간이 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없는 것보다 낫긴 낫지. 자, 주방에 마통풍 가능하게끔 이렇게 이제 환기창 뚫려져 있는 거 보이고 발코니가 길고 깊숙하게 나온 것보다는 이렇게 널찍하게 만들어 놓은 게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여기 쪽에는 드레스룸 공간을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벽을 하나 만들어 놓고 슬라이딩 문을 하나 만들어 놨을 텐데 이제 그건 표시를 안 해놨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실외기실까지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현관 옆에 수납장 팬트리 공간을 이쪽으로 해서 그냥 다 빼놨구나. 그러면은 여기에 뭐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가 이쪽에 들어가고 식탁이 이쪽에 대충 들어가면서 여기에 그 팬트리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옵션으로 따로 빼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여기를 양쪽으로 해서 이쪽에도 문 하나 놓게끔, 예, 이쪽에도 문 하나 놓게끔 이렇게 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니은자가 아니라 요렇게 놓는 거죠. 요렇게 놔도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문을 양쪽으로 놓는 게.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옵션에 대한 내용이 없네. 예. 아, 이제 밑에 쪽에 또 따로 빼놨구나. 밑에 쪽에다가 방 요거 애들 방 합치는 것은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리고 이제 1번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인조 대리석.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인조 대리석으로 해서 넣는 데는 그 천연 자연석으로 해서 엔지니어드 상판을 놓게 되면 라돈이 나와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디스라는 경우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하는데 서로 그냥 이빨 싸움이죠. 이빨 싸움. 예. 주방 장식장 3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 살짝 장식장을 갖다 놓는구나. 네, 팬트리까지는 공간이 안 나오고. 뭐 그 정도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침실 1번. 침실 1번이면 안방인데 그걸 이제 여기다 써줬으면 좋은데. 12번. 시스템 에어컨. 침실 1번, 그렇지. 침실 1번 안방인데 여기 드레스룸에다가 10번이나 9번 뭘 좀 하나 해줬어야 되는데, 붙박이장, 예, 삼연동 도어, 그렇죠. 예. 붙박이장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다가 요즘 안방에다가 드레스룸 공간이 사실 조금 작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별도로 하나 더 만들어 놓길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안방에 대한 사이즈가 좀 더 작아집니다. 요즘 가뜩이나 방이 작아지는 추세인데 붙박이장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집이 더 작아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침대를 놓게 되는 위치가 좀 바뀌게 되죠. 원래는 이제 침대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붙박이장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침대를 이렇게 놔야지 이제 뭐 천상. 예. 그러니까 머리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머리 방향이 이렇게 나가던 게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북향이 되는 거지 뭐. 그러면은, 예, 북서향이 돼 버리는구나. 이쪽에서는. 여기 503동 여기서는 조금 좋죠. 504동도 괜찮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진짜 집 보러 많이 다니신 분들이고요. 요런 식으로 해서 조망이 조금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앞동이 살짝 비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507동에서야 뭐 당연히 좋고. 거꾸로구나. 예. 그래서 N자를 이쪽으로 해서 봤었어야 되는데, 예, 이쪽으로 해서 봐야 돼요. 예, 502동하고 501동 좋고요. 503동 괜찮고, 나머지는 오히려 뒤가 다 가려버리네. 조금 별로다. 예, 513동 괜찮고, 514 좋고, 512는 꽉 막힌 거, 511은 이쪽으로 해서 좀 틀어져서 나간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뭐하네. 그죠? 예, 이게 이렇게 해서 나간다고 우겨야지 뭐. 부동산에서는 9동까지 이거 나간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9동이 안 되지만 10동에선 차라리 동간거리가 좀 기네. 차라리. 예. 왜냐면 여기 살짝 한 칸 더 뒤로 밀려 있으니까. 508동도 차라리 괜찮습니다. 동간거리가 좀 더 길게 나오니까 차라리 507동보다는 낫지. 예. 근데 뭐 당첨이 문제지 뭐 동호수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봤는데 뭐 괜찮게 잘 나온 것 같고요. 59A가 일단은 포베이 판상형의 마통풍이다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95점 이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흠잡을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뭐 결정적인 하자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 59B도 포베이 판상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큰일 났다. 여기에 지금 설마 주방 창이 없는 건가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주방에 창이 없으면은 안 되죠. 그럼 마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여기 니은자 이게 꼭지점에 있는 부분이라 이 아파트 이제 이 뒤편에도 아파트가 있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뒤편에. 그러다 보니까 주방창을 뚫어놓을 공간이 나오질 않는구나. 여기도 이제 아파트가 이어서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 주방창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아파트를 V자로 집어넣으면서 올판상형으로 해서 잘 빼면서도 하나 좀 비껴서 빼면서 주방창을 확보를 해주는데, 아직 LH나 뭐 이런 공기관에 사는 것들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니까 그게 조금 아쉽죠. 그래서 마통풍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그 강제 환기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마통풍이 없으면은 안 돼요. 예, 그게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을 이쪽으로 빼놨네.
창문을 아예 이쪽으로 내놓고 그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잘 해놨고요. 5구라서 그런지 이제 여기가 조금 좁긴 하다, 그죠? 5구 타입은요, 월세 사시는 분들도 아우 어떻게 좁아 막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럼 큰 걸 가야지 돈 더 많이 벌어갖고, 그죠? 예. 근데 이제 임대 놓으시는 분들은 5984, 5구를 먼저 기본적으로 먼저 하죠. 예. 일단 5구가 먼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여기 주방 옆에 이 공간을 안방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빼놓는 케이스는 처음 봅니다. 예, 저도 현장에서 그래도 집을 10년째 이상 계속 보고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 뺀 경우는 처음 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창문이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막혀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안 된 케이스고, 그럴 경우는 보통 이쪽으로 해서 좀 빼놓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방에 드레스룸이 없네. 안방에 드레스룸이 없다는 게 조금은 아쉽죠. 그럼 여성분들은 많이 선호 안 하죠. 여기 뭐 붙박이장 그거에서 뭐 몇 칸 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드레스룸을 갖고 싶은 거야. 드레스룸. 그래서 집은 무조건 로망이에요. 로망. 근데 이제 로망이 실현이 안 되고, 예, 그리고 환기까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그렇죠. 예. 아니, 이 맵을 이렇게 놓지 말고 이쪽에 이렇게 해서 좀 그려놓지, 그거를.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연두색 위에다가 녹색으로 칠하면 이게 보여? 아이고야. 눈이, 안경 쓰고서도 지금 501동, 502동 숫자가 안 보이는데 어르신들이 이게 과연 보일까? 자, 요번엔 74 한번 볼게요. 74. 예, 요번에 이제 침실 이쪽으로 나와 있는 건데, 역시 방방 거실방 4베이 판상형이고, 자, 확실히 이제 집이 조금 더 넓어지니까 현관 옆에 수납 공간이 있으면서 옆에 주방 옆에 복도 팬트리 공간까지 하나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실외기실, 그렇지. 드레스룸 있어야지. 드레스룸을 왜 여기 칸을 안 쳐놨을까? 그렇지. 이제 옵션으로 해서 돈을 따로 받아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셈이고, 일단은 뭐 흠잡을 데 없이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거는 없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조망이 완전히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요렇게 요 사이로, 예, 요 사이로 해서 이제 거의 남동향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조망이기 때문에 당첨만 된다 그러면 일단 조망은 거의 다 확보가 된다고 봐야죠. 근데 요 사이, 단지 사이로 해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가시 거리는 길지는 모르겠지만은 요 사이 폭 각도가 작죠. 예. 여기도 뭐 절반은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180도 중에서 90도까지밖에 조망이 안 나오니까 좀 아쉽죠. 그래도 일단 평면은 잘 나왔습니다. 평면 괜찮고, 유상 옵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야, 이건 뭐야? 인조 대리석 상판도 안 해주는 거야? 이거 분양가랑, 분양가가 싸긴 싸더라 어쩐지. 예. 그래서 이건 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 뭐 삼연동 도어나 이런 거는 뭐 나중에 해도 되고, 드레스룸도 사실 뭐 반도체도 아니고 그래갖고 그거는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 예. 그때 가면은 더 좋은 유행에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하지 말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리죠, 제가. 주방 가구나 이런 거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가장 무난한 걸로, 예, 남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또 모델하우스 상담사 직원들이 알아서 또 다 해줍니다.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있구나. 예, 그냥 구경만 좀 잘 했고요. 예. 에어컨도 사실 별도로 해서 하는 게 금액이 좀 더 저렴하죠. 예. 그러면 그거 공사를 어떻게 해요 하시는데, 본인들이 청소할 거 아니면서 뭘 그리 걱정을 해. 어차피 입주 청소하실 거면서, 그죠? 자, 74B. 깜짝이야. 상부층이었구나. 이게 뭔가 했네, 순간적으로. 자, 하부층. 아이고, 집이 좁다. 일단은 단지 배치도 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작아서 보이지는 않는데, 뭐 일단은 상식적으로 남동향으로 해서 빠져 있겠죠, 그죠? 여기 이제 이렇게 조그만 네모 공간이 있는 거 봐서는, 예, 이쪽으로 해서 남동향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방향을 좀 더 빼서 애들 방 좀 해놓고 채광 나오게 해도, 채광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되면 양쪽 남동향으로 하나 해놓고 또 이제 위쪽으로도, 예, 애들 방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놨습니다. 일단은 주방과 거실이 1층에 있고 이제 애들 방 침실과 테라스가 나와 있는데, 테라스가 요만큼이라도 나와 있게 되면 좀 좋아요. 어차피 바로 밑에가 이제 또 공원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대놓고 만드는 거고, 현관문이 하여튼 설계를 해더라도 진짜 현관문 들어가자마자 이거 택배 오거나 뭐 하고 그러면 우리 집 거실이 훤히 보이잖아, 이게. 아이고야.
좀 그렇다. 그죠? 예. TV를 뭐 천상 이쪽에다 놓고 소파를 이쪽에다 놓을 것 같은데 그건 뻔히 보이니까 이게 좀 그렇죠. 그리고 여기 공간이 74치고는 좀 좁다. 그죠? 그렇다고 여기 뭐 싱크대 있고 가스레인지 있는 옆에다가 여기다가 뭐 소파를 갖다 놓고 TV를 여기다 갖다 놓기는 좀 애매하잖아. 그것도. 그죠? 아, 조금 애매하다. 예. 계단 타고 올라가서 그렇다 치고 침실 1번이 이쪽에 있고 이제 여기 드레스룸이랑 부부 욕실 나와 있고 여기 세탁실 이거 이제 배관 때문에 이렇게 해서 데드 스페이스가 많이 나왔구나. 데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데드 스페이스가. 침실 3번은 여기 조금 이빨 사이즈를 좀 맞춰주지. 얘 너무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까지는 좀 맞춰줘도 되는데 하긴 뭐 이 정도는 됐고 2m 40 2m 40 이제 그거 맞춰놨구나. 예, 하여튼 뭐 그건 상관없으니까 괜찮고 아니지 위쪽을 어차피 막혀져 있는데 위에를 그냥 빼버렸구나. 위에를 다. 예, 그건 좋은 설계인 것 같습니다. 그건 잘 해놨고 결국은 여기 침실 3번이 드레스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안방 드레스룸. 그리고 이제 여기 사이에 빈 공간들 있죠. 회색 공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여기는 뭐 수도 설비가 들어가니까 그렇다 치지만 여기는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닌데 이제 1층에서 이제 그 저기 수도 설비가 있었구나. 예, 주방 식당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만큼이 빠져버리는구나. 조금 공간이 데드가 많아서 좀 아쉽다. 그죠? 집이 그렇게 넓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차라리 이거를 뭘 할 말이 없네 이거. 아니면은 여기를 문을 좀 이쪽도 창을 좀 뚫어 놓든다든지 해서 좀 개방감이 좋게 좀 하든가 여기를 아예 그냥 방을 하나 다 빼버리든가. 예. 왜냐하면은 요즘은 하여튼 뭐 자녀가 그리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 742 봤죠. 예. 그리고 이제 84A 한번 볼게요. 84A 같은 경우는 1, 2, 3, 4, 4베이 판상형에다가 현관, 알파룸이 들어가 있구나. 알파룸이. 예, 잘 해놨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알파룸을 안 씁니다. 애들이 셋까지 있다든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요 벽 있죠. 요 벽, 요거를 이제 빼버리고 여기를 팬트리 공간으로 해서 요렇게 팬트리장, 요렇게 팬트리장 하나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은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야가 이만큼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거실과 주방 사이에 이 공간이 제가 강의할 때마다 평면도 할 때마다 우리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아. 예.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얼마만큼 넓어 보이느냐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 집이 상당히 넓어 보이고 요즘은 이 뒤에다가 이제 그 기둥 하나 세워놓는 경우가 좀 많은데 옛날엔 안 그랬는데 알파룸 여기 들어갈 때도 이제 여기도 큰 기둥이 하나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드레스룸이 하나 이제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이렇게 하나 톡 튀어나온 게 좀 아쉽죠. 집은 이런 게 없이 무조건 반듯해야 돼요. 네모 반듯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이 정도 나왔으면은 뭐 100점 만점에 거의 뭐 99점 이렇게 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동호수 배치도 상으로서는 505동이 이쪽으로 해서 조망이 나가니까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504동에서는 조망이 이쪽으로 나간다는 게 그리고 503동에서도 조망이 이쪽으로 나간다는 게 안습이죠. 일단은 무조건 단지 배치도 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무조건 막히니까 그러면은 이건 일단 외면 받기가 쉽죠. 84B 요거는 이제 또 아까 있던 거의 위쪽이구나.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왔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여기 테라스 공간 조금 더 넓긴 넓은 것 같아요. 예, 좀 더 넓고 아까랑 뭐 그거 그냥 그대로 잡아다 이제 그대로 늘린 사이즈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똑같다고 봐야죠. 예. 아까 2m 40이었는데 3m 40 그러니까 이제 1m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꽤 넓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어디 보자. 뭐 그냥 아까랑 뭐 완전히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침실 3번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주무시는데 여기 화장실 가기가 좀 뭐하겠는데 그럼 이게 내려가서 이제 여기 공용 욕실 1층으로 가서 이제 써야 될 것 같고 술 먹고 내려가다 이제 한번 굴르면은 좋죠. 구름 라이드지 뭐. 그렇게 해서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게 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세대 안내 영상이라든지 뭐 마감재까지는 그렇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있거든요. 공급 일정이랑 이런 게 다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 다운을 받습니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우리
그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이걸 가지고 다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고문 뽀개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주변에 뭐 송전탑이 있는지 없는지, 뭐 주변에 분묘가 있는지, 그리고 무슨 뭐 사육장, 그런 게 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방 아파트다 보니까. 그리고 신도시다 보니까 이제 옆에 다 까내서 만들다 보니까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좀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공공이기 때문에 공고문을 보실 때 좀 주의를 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자격 요건이 있을런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요일 날 우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요일 날 수업을 할 게 되게 많네. 1교시 할 때는 그냥 무료로 많이 하고, 2교시 할 때는 이제 유료로 또 이제 따로 진행을 하는데, 어느 걸 먼저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요번 주에 나온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투자처 지금 전략 선택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천안 것도 있고, 운정동 것도 있고, 동탄 것도 있고, 시흥 것도 있고, 쌍용, 경기 광주 것도 있고, 부평역 그것도 있고, 어우 많다. 그래서 일단 좀 최대한 빨리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요거는 뭐 다음 주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12월 5일이죠. 그때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이게 지금 나왔다는 얘기는 조금 더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 주로 미룰 수 있을런지 어떨런지 일단은 봐야죠. 여기에 에버랩스 우리 네이버 카페가, 네이버 밴드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글 써주시는 분들 요청대로 가는 것이, 뭐 내가 딱 정해놓고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갑니다. 뭐 공부 어차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돈 10,000원 내고 안 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저도 좀 먹고 삽시다. 하여튼 공부하러 오실 분들은 질의응답 여기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일요일 저녁 9시에 에버랩스 유튜브 오시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일요일 날 다음번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